자, 오늘은 두 표본 비율의 가설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역시 우리 평균 얘기했던 것처럼 비율 얘기도 모집단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두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그 표본을 가지고 이번에는 비율을 비교를 해서 다르다라는 것을 검정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 크다, 어느 한쪽이 작다,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표본 비율에 대해서 하나의 모집단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배웠지요. 그렇죠? 그 이론을 두 개에다가 적용을 하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 두 개로부터 크기가 각각 N1 또 하나는 N2 이렇게 되는 확률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항상 확률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각각의 표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몇 개인가라는 걸 세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 중에 몇 개가 있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것이 바로 비율이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첫 번째 표본에서는 x, 두 번째 표본에서는 y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할 거예요. 역시 이렇게 가정된 것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론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x하고 y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variance를 계산할 때 공분산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이제. 예, 공분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깊이 있게 배우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x하고 y는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P1 hat 첫 번째 표본에서 P2 hat 두 번째 표본에서 이렇게 표본 비율을 계산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표본 비율은 어떤 것의 추정량이 되는 거냐 하면 모비율. 그러니까 P1 hat은 P1 첫 번째 모집단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을 그 얼만큼 있는가 비율을 따져본 거, 그거 모비율, 첫 번째 모집단의 모비율 P1, P1 햇은 P1의 추정량이지요. P2 햇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모집단 P2의 추정량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추정량들이 그 각각의 모수의 불편 추정량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있다가도 그 식을 쓸 겁니다. 즉, 기대치를 계산하면 모수하고 같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추정량, 표본 비율은 우리 계산하는 방법을 앞에서 하나짜리에서 공부했죠. 그렇죠? 당연히 P1 hat 하는 것은 첫 번째 표본의 개수가 N1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표본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 표본을 꺼냈을 때 그 개수를 세면 X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표본마다 계산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모든 표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가 확률 변수가 된 거였죠. 자, 마찬가지 P2 hat 하는 것도 두 번째 표본에서 우리가 계산한 표본 비율, 마찬가지. 두 번째 표본은 크기가 N2였으니까 그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Y개였다. 그러면 N2개 중에 Y개. 그게 바로 표본 비율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돼요. P1 hat은 N1분의 X, P2 hat은 N2분의 Y. 예, 이렇게 계산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예, P hat의 기대치가 P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모집단 다 예, 이 식을 만족해야 되겠죠. 해서 첫 번째 모집단도 두 번째 모집단도 예, 번호를 1번, 2번 이렇게 줄 텐데 둘 다 얘기할 거니까 예, i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i는 1이 될 수도 있고 i는 2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놓으면 p hat i 예, i 번째 표본에서의 비율 그것의 기대치 예, 이것은 pi가 되죠. 예, 바로 모비율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거고 분산 우리 분산도 예, 표본 비율의 분산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답이 n분의 pq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i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 p hat i의 variance는 ni 분의 pi qi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두 개의 모집단에서 두 개의 표본을 꺼내서 두 표본, 예, 그 비율의 차에 대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두 표본에서 표본 비율의 차 P1 hat 마이너스 P2 hat 이것의 기대치. 우리가 기대치의 성질을 알고 있어요.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 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P1 hat 마이너스 P2 hat의 기대치는 P1 hat의 기대치 마이너스 P2 hat의 기대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P1 hat의 기대치는 P1, P2 hat의 기대치도 역시 P2. 그렇죠? 그러니까 P1 hat 마이너스 P2 hat의 기대치는 뺄셈 그대로 적용해서 P1 마이너스 P2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variance P1 hat 마이너스 P2 hat의 variance. 자, 그런데 여기 서로 독립이다라는 것이 개입돼야 된다고 했어요. 서로 독립이다라고 해주니까 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예, 독립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에 대해서 마이너스 파트에 예, 코베리언스 예, 그 두 개의 공분산 예, 그것이 개입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독립이니까 우리는 그 코베리언스 공분산 부분은 생각할 필요 없이 예, P1 햇의 분산 플러스 P2 햇의 분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 개념은 잠깐 배웠었죠. 앞에서. 자, 그렇다면 P1 햇의 분산 예, N1분의 P1 Q1이고 P2의 세분산 N2분의 P2 Q2 예,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P1 hat 마이너스 P2 hat의 variance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P1 hat 마이너스 P2 hat의 표준 편차 예,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예,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시 예, 통계학자들이 예, 그 밝혀놓은 그런 이론이 있어요. 만약에 이 두 표본이 모두 대규모다라고 가정을 하면, 즉 비율 얘기니까 이제 대규모라는 게 다른 방식으로 또 계산되지요. 예, NP와 NQ가 둘 다 5 이상이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도 N1, P1, N1, Q1 그것도 5 이상. 예, 두 번째도 N2, P2, N2, Q2 그것도 5 이상. 예, 둘 다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다라고 하는 것은 NP와 NQ가 둘 다 5 이상이다라는 거였어요. 예, 그렇게 둘 다 대규모 표본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그러면 P1 hat 마이너스 P2 hat 그것은 예, 즉 두 표본 비율의 차입니다. 그것은 근사적으로 예,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예,
그렇게 밝혀져 있어요. 근사적으로라는 것은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 항상 근사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근사적으로 그래요. 대규모면 근사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P1 hat 마이너스 P2 hat 두 표본 비율의 차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니까 우리는 이제 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P1 hat 마이너스 P2 hat 이라는 이 확률 변수를 우리는 표준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표준화한 것을 역시 Z라고 만들 거고 이번에는 P1 hat 마이너스 P2 hat을 가지고 표준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에는 P1 hat 마이너스 P2 hat의 표준 편차 분산이 있었어요. N1분의 P1 Q1 플러스 N2분의 P2 Q2. 그럼 거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해서 표준 편차는 루트 N1분의 P1 Q1 플러스 N2분의 P2 Q2.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분해 그 다음 원래 주어진 확률 변수 P1 hat 마이너스 P2 hat 갖다 쓰면 되고 마이너스 그리고 그 확률 변수의 평균 그렇죠? P1 마이너스 P2 이렇게 해주면 표준화가 됐죠. 표준화 했으니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해서 N01을 따라간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렇게 분포를 하나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전에 했던 대로 신뢰 구간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설 검정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분포가 하나 주어지면 항상 신뢰 구간과 가설 검정을 동시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비율에 대해서는 신뢰 구간 얘기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공부하도록 맡겨두고 우리 진도엔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하진 않습니다. 시험 때. 가설 검정에 대한 것만 공부하고 테스트 할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가설 검정 얘기를 이제 해볼까요? 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Z라고 만들어 놓은 루트 N1분의 P1 Q1 플러스 N2분의 P2 Q2 분의 P1 hat 마이너스 P2 hat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이것이 N01을 따라간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모집단에서 두 확률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비율을 계산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차이가 있는지 발견해서 모집단에서도 그럴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대립가설은 P1이 P2보다 클 거야.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P1이 P2보다는 작을 거야. 이런 주장이 있을 거고 또는 P1과 P2는 다를 거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떤 주장이 되든지 이것이 무효다. 귀무가설. 이것은 P1은 P2일 거야.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평균하고 약간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P1하고 P2가 같다라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귀무가설. 이것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P1은 P2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무가설이 두 모 비율이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같다고 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준 것을 이름을 합동 추정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P1하고 P2가 같다라고 지금 귀무가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같은 거니까 P1, P2 이렇게 따로 쓸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P1도 P2도 같다라고 할 거니까 그냥 한 가지로 P' 하고 쓸 거예요.
자, 그런데 P 프라임 하는 이 모 비율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표본은 두 개였지만 비율이 같은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할 거니까 두 표본을 한꺼번에 섞어서 그 비율을 계산할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섞어서 한꺼번에 추정할 거야 라는 뜻으로 합동 추정량 이렇게 부릅니다. 합동 섞어놨다 하는 뜻이에요. pooled, pooled 섞어놨다 그런 뜻입니다. 합동 추정량 pooled estimator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두 표본을 섞을 거니까 첫 번째 표본에서는 N1개 중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X개, 두 번째 표본은 N2개 중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Y개. 그렇죠? 그럼 두 개의 표본을 섞으면 전체는 N1 플러스 N2개. 그 중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두 개를 섞었으니까 X개 플러스 Y개. 그렇죠? 해서 P'은 N1 플러스 N2 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표본 비율 가설 검정에서는 P'을 사용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P'은 추정한다. 두 표본으로부터 섞어서 추정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볼까요? 자, 그러면 뭐 나머지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네요.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볼까요? 예, 우리의 주장은 P1이 P2보다 크다 또는 P1이 P2보다 작다 또는 P1은 P2와 다르다 이런 것이 있을 거고 그것이 무효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은 P1은 P2다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 H0가 주장하는 통계량, 검정 통계량이라고 불렀어요. 역시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Z분포를 따라가니까 Z라고 쓸 텐데 귀무가설 H0라고 썼으니까 Z0라고 쓸 거고 자 그렇다면 Z0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Z에 P1과 P2가 같다라는 걸 대입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는 P1 hat 마이너스 P2 hat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이렇게 있었는데 P1하고 P2가 같다 그랬으니까 P1 마이너스 P2 이것은 0이 되지요. 그래서 분자에서 P1 마이너스 P2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P1 hat 마이너스 P2 hat만 남았어요. 자, 그리고 분모는 우리가 만들었던 그 부분 P1 hat 마이너스 P2 hat의 표준 편차였는데 루트 N1분의 P1 Q1 플러스 N2분의 P2 Q2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P1과 P2가 같다라고 주장할 거니까 그것을 같은 걸로 쓰고 추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P1, P2의 추정량을 P'하고 쓴 거죠. 해서 둘 다 P1도 P', P2도 P' 이렇게 추정을 할 거고 그렇죠? 마찬가지 Q1, Q2를 전부 Q' 이렇게 추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Q' 하는 것은 1에서 P'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검정 통계량이에요. 그럼 기억해 두세요. 검정 통계량은 루트 n1분의 p' q' 플러스 n2분의 p' q' 분의 p1 hat 마이너스 p2 ha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검정 통계량을 기억하고 있어야 가설 검정을 할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언제 기각하나요? P1이 P2보다 크다라고 주장하면 검정 통계량 계산하면 당연히 왼쪽 게 더 크니까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꼬리에 가 있을 텐데 유의 수준 알파를 정하고 그것이 표현하는 Z의 값 Z 알파를 계산을 하고 그렇죠?
검정 통계량 Z0를 계산했을 때 그 Z0가 Z알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즉 Z0가 Z알파 이상이 되면, 예, 그럼 귀무가설은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시해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P1이 P2보다 작다 그러면 왼쪽 게 작은 거니까, 예, 이번에는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가 나왔겠죠. 그렇죠? 해서 유의 수준 알파를 가지고 Z알파 계산해서 왼쪽 부분을 생각해야 되니까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 Z알파, Z0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Z알파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이번에는 양측 검정, P1과 P2가 다르다라는 걸 주장했을 때에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유의 수준 알파를 왼쪽, 오른쪽 반씩 나눠요. 2분의 알파씩. 그렇죠? 해서 큰 값이 나와서 다를 수도 있고 작은 값이 나와서 다를 수도 있는데, 큰 값이 나와서 다르다 그러면 Z2분의 알파를 Z0가 넘어갔을 때 기각하면 되고, 작은 값이 나와서 다르다라고 되었을 때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하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유의 수준이 주어졌지 않을 때는, 예,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P 값을 가지고, 즉 계산한 Z0가 결정하는 거죠. P 값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다 기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 딱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똑같아요. P1이 P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 예, Z0 이상이 되는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P1이 P2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왼쪽, Z0 음수가 나오겠죠. 그것보다 더 왼쪽에 있는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것이 P값이 됩니다. 예, 마찬가지 P1과 P2가 다르다라는 걸 주장할 때는 큰 쪽이 되거나 작은 쪽이 되거나 플러스로 바꿀 거니까 절대값 취해가지고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오른쪽 만들어서 Z0의 절대값 이상이 되는 확률의 2배.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P값까지, 예, 우리가 다 얘기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예,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예, 우리 전에 얘기했던 사례 중에 하나지요. 예, 50에서 55세 연령에 있는 흡연자 그룹하고 비흡연자 그룹을, 예, 표본 추출해서 노화된 얼굴을, 예, 가지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담배가 해롭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표본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흡연자 그룹하고 비흡연자 그룹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 여기 아래 표와 같았어요. 표를 볼까요? 예, 흡연자 그룹에서 50명의 표본, 비흡연자 그룹에서 50명의 표본, 표본 조사를 했더니 흡연자 그룹에서 노화된 얼굴은 31명, 비흡연자 그룹에서 노화된 얼굴은 17명, 그리고 흡연자 그룹에서 정상 얼굴이 19명, 비흡연자 그룹에서는 정상 얼굴이 33명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노화된 얼굴을 비교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흡연자 그룹이 비율이 더 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예,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합니다. 흡연자 그룹이 비흡연자 그룹보다 더라고 했어요. 노화된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노화된 얼굴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이게 단측 검정이다라는 걸, 예, 바로 파악할 수 있지요. 그렇죠? 예, 단측 검정이다.
양측 검정이다라는 것은 문제에 적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 노화된 얼굴을 갖고 있는지 유의 수준 0.05로 검정해라. 예, 이렇게 문제를 줬네요. 할 수 있겠지요? 예, 가볼까요?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가설 검정을 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흡연자 그룹에 노화된 얼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표본 조사로 그렇게 됐지만 모집단도 그럴 거다라는 걸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장 대립 가설은 H1, P1이 P2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장이 무효다라고 하는 귀무 가설은 H0, 그렇죠? P1과 P2는 같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유의 수준은 0.05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0.05고 더 많이 갖고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단측 검정.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Z 알파를 계산해야 되고 알파가 0.05니까 Z 0.05 계산해야 되고 근데 이건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값입니다. 그렇죠? 1.65예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예, 우리 평균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죠? 예, 비율을 얘기할 때는 합동 추정량을 계산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합동 추정량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셔야 되고, 합동 추정량은 P' 하는 기호로 사용을 하세요. 예, 시험 때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P'은 표본으로부터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두 개의 표본을 합하는 거다.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전체는 두 표본 크기를 더하면 됩니다. N1 플러스 N2. 그것 중에서, 그렇죠? 표본에서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게 그 데이터가 몇 개나 되냐라는 거니까 x 플러스 y. 그렇죠? 해서 P'은 N1 플러스 N2 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표본 조사한 게 있으니까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표본 50명, 두 번째 표본 50명. 그 중에 예, 그 흡연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표본은 흡연자 그룹에서 31명, 두 번째 그룹, 비흡연자 그룹에서는 17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계산하면 50 두 번 더했으니까 100분의 30이라고 17을 더하면 48 해서 100분의 48이니까 0.48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P' 계산했으니까 Q' 1에서 P'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에서 0.48을 빼주면 되니까 Q'은 0.52 그렇죠? 자, 그럼 P'과 Q'이 계산이 됐어요. 계산이 됐으니까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고 가설 검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검정 통계량 Z0라고 쓰셔야 돼요. 예, 이렇게 기호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Z0라고 써야 이게 Z분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뒤에서 이제 다음 장에서는 바로 T분포 배울 텐데 예, T분포인데 Z라고 쓰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감점이 됩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 마찬가지 T분포를 Z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만 역시 Z분포인데 T라고 써도 안 돼요. 예,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Z0는 계산할까요? 예,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루트 N1분의 P' Q' 플러스 N2분의 P' Q' 추정치로 바꿨죠. 그렇죠? 분의 P1 hat 마이너스 P2 hat 전부 수치가 있습니다. N1 첫 번째 표본의 크기 50명, N2 두 번째 표본의 크기 역시 비흡연자도 50명. 그렇죠? P' 추정했어요. 합동 추정량 0.48. 그렇죠? Q' 역시 추정했어요. 그렇죠?
0.52. 예,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분모는 루트 50분의 0.48 곱하기 0.52 플러스 50분의 0.48 곱하기 0.52 이렇게 된 거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P1 hat 마이너스 P2 hat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죠? P1 hat 여기 수치가 있습니다. 예, 50명 중에 노화된 얼굴, 흡연자의 얼굴, 노화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1명, 그렇죠? 50명 중에 31명이니까 그 표본 비율이라는 것은 100명 중에 62명이라는 거죠. 0.62.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P2 hat 마찬가지로 예, 비흡연자에서 노화된 얼굴. 역시 50명 중에 17명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100명 중에는 34명이 될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00명 중에 34명이니까 표본 비율은 0.34. 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는 이제 계산기가 해줍니다. 루트 50분의 0.48 곱하기 0.52 플러스 50분의 0.48 곱하기 0.52 분의 0.62 마이너스 0.34. 그렇죠? 예, 이렇게 오른쪽 값이 나오겠죠. 왼쪽 게 P1이 더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해서 그걸 계산하면 2.80. 예,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 비교해야 되는 거 있죠? 유의 수준 가지고 와서 비교합니다. 1.65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2.80이 1.65보다 더 크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예,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결론을 주면 되고 귀무가설을 기각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맞게 예, 여러분들의 주장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면 되나요? 흡연자의 얼굴이 비흡연자의 얼굴보다 더 노화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더 노화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 분포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어, 정기분포의 그림, 표준 정기분포의 그림 예,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종 모양으로. 자, 그런데 이제 유의 수준 알파가 정하는 값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만큼 안에 들어오면 귀무가설이 그렇다면 분포를 보세요. 아주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값이 아주 희박하죠. 그렇죠? 그러면 무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유의 수준이 0.05였으니까 이만큼 정한 값은 1.65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Z0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Z0가 2.80, 예, 이것보다 더 이렇게 오른쪽에 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만큼 와서 예, 2.80이 됐으니까 더 오른쪽에 가서 예, 우리는 예,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결론을 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이번에는 예제 6.17 보세요. 예. 1986년 3월 31일 예, 뉴스위크지에 따르면 예, 이런 조사가 되어 있네요. 예.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 52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무엇이 알고 싶은 거냐 하면 예, 자신이 남녀 동권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냐, 예,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거였어요. 예,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520명 중에 직장 생활하는 여성 520명 중에 307명. 자, 이거는 이제 문제에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친절하게 예, 이렇게 59%로 계산해라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값을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제시했다 그러면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07명이 그렇다라고 예, 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들 예, 480명을 표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은 그 중에 230명,
역시 퍼센테이지 계산해 줬습니다. 48%라고 계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230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게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하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하고 그 비율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59%와 48%를 가지고 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했죠. 59% 쪽이 더 큰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양측이냐 단측이냐가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애매모호하지 않게 제가 문제 제시해 준다고 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책에서 다른 문제를 봤을 때 항상 그렇게 구분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제시가 없으면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렇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이렇게 줬어요. 여기는 모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준 0.05로 검정해라. 이렇게 줬습니다. 차이가 있는지 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양측 검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 쪽에서 비율이 더 크냐라고 문제를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단측 검정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검정해 볼까요? 유의 수준은 0.05로 주어져 있습니다. 차이가 있냐라고 했으니까 59%, 48%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장은 모 비율도 차이가 있을 거야. 즉, 여러분들의 주장 H1 대립가설 P1은 P2와 달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로 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무효다라는 걸 가지고 검정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귀무가설 H0, P1은 P2야. 이렇게 써주시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알파는 0.05인데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양측 검정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양측 검정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양측 검정인데 Z분포를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값은 Z 2분의 알파. 그렇죠? 알파가 0.05라고 주어졌으니까 Z 2분의 0.05, 즉 0.025를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Z 0.025라는 것은 1.96이다라고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1.96 갖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게 뭔가요? 이건 비율이니까, 두 표본 비율에 대한 것은 뭘 계산해야 돼요? 합동 추정량 반드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합동 추정량을 계산해야 된다. 그 합동 추정량 쓰는 기호 P' 하고 쓰기로 했고, 그렇죠? P'은 두 개 표본을 섞어서 추정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표본 두 개 전체는 N1 플러스 N2개.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X 플러스 Y개. 그렇죠? 해서 P'은 N1 플러스 N2분의 X 플러스 Y.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다 수치가 있으니까 계산되네요. 첫 번째 표본,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 520명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표본,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 48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520 플러스 480분의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스스로를 남녀 동권주의자라고 생각하냐라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됐었나요?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 중에서 307명이 그렇다.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들 중에서 230명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P' 합동 추정량은 520 플러스 480분의 307 플러스 230 이렇게 되는데 520 플러스 480 딱 1000이네요. 그렇죠? 계산하기 편하게 1000명이 됐네요. 그럼 위에 거 더하면 307명하고 230명 더하니까 537명이네요. 그렇죠? 1000명 중에 537명이니까 합동 추정량 P'은 0.537 이렇게 되네요. 이걸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계산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 자료 근거가 있어야 제가 채점할 때 이렇게 한 거구나 하고 정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계산한 자료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P'은 어떤 식으로 계산한 거야? 라는 걸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치를 쓰셔야 됩니다. 예. 0.537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기말 시험 때는 그렇게 쓰시면은 감점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반올림해서 0.54로 쓸게요. 자, 그렇다면 Q'은 P' 0.54를 가지고 계산해서 1에서 빼주면 0.46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가볼까요? 검정 통계량 Z분포니까 반드시 Z0라고 쓰셔야 되고 두 표본 비율에서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되나요? 루트 N1분의 P' Q' 플러스 N2분의 P' Q' 분의 P1 hat 마이너스 P2 hat. 그렇죠? 다 수치가 있습니다. 예. N1 520명. 그렇죠? 예. P' 0.54. 그래서 Q' 0.46. N2 480명. 그렇죠? 마찬가지 P' 0.54. 그리고 Q' 0.46. 그렇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P1 hat, P2 hat은 문제에서 계산해 줬어요. 계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520명 중에 307명 계산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59%를 해라. 이렇게 제시를 해 줬으니까 0.59 갖다 쓰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표본에서도 480명 중에 230명 계산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48%로 계산해라 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0.48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계산기가 다 해주지요. 그렇죠? 그것을 계산하면 3.67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어떤 것하고 비교한다고요? 양측 검정이었고 Z2분의 알파 계산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은 1.96이었고 1.96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첫 번째 값이 더 큰 값이 나왔으니까 이건 다르다라는 주장이 더 크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해서 1.96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기각을 하면 되는데 3.67이 1.96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니까 여러분 주장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문제에서 주장하는 걸 쓰시면 돼요. 맞춰서 그럼 뭐라고 쓰면 되나요?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과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 사이에 스스로를 남녀 동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측 검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의 수준을 가지고 유의 수준 알파를 가지고 오른쪽에 2분의 알파만큼 왼쪽에 2분의 알파만큼 이렇게 잘라놓은 거죠. 그렇죠? 해서 유의 수준이 0.05였으니까 오른쪽 넓이가 0.025, 왼쪽 넓이도 0.025 되게 설정을 해주고 그래서 Z0 계산한 값이 오른쪽에 들어오든지 이 오른쪽 꼬리에 아니면 왼쪽에 이렇게 왼쪽 꼬리에 들어오든지 하면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려고 하는 건데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는 지금 1.96 하는 값이 있었고 만약에 Z0가 왼쪽으로 갔다면 그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96하고 비교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Z0는 오른쪽에 가 있었고 계산을 하니까 Z0가 이렇게 이 안에 오른쪽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얼마가 들어왔어요? 3.67 하는 값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이렇게 된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이제
두 표본 비율 가설 검정까지 배웠어요. 예. 그래서 대규모 표본인 경우에 이제 평균 얘기, 단일 표본 가지고 평균 얘기했죠. 그렇죠? 두 표본 가지고 평균 차 얘기했죠. 그렇죠? 또 단일 표본 가지고 비율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두 표본을 가지고 비율의 차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해서 대규모 표본으로 하는 얘기는 이걸로 다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소규모 표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소규모 표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가설 검정하는 큰 틀을 알고 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읽어서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